후유증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상태, 그리고 뇌출혈의 부위, 그리고 뇌출혈의 양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셨을 때 상태가 경우에는 후유증이 거의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김명진입니다. 뇌출혈의 전조 증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전조 증상보다는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두통, 어지럼증을 비롯해서 한쪽에 힘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그리고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끊임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골든타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되도록 빨리 처치를 하는 게 방법입니다. 우선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의식 상태라든지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증상이 경미하다든지 의식이 명료하다든지 뇌출혈의 양이 적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떨어지고 팔다리 마비가 심하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이 매우 심각할 때, 그리고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뇌출혈 양이 많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적 요법으로 직접 피를 끄집어내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뇌출혈의 대표적인 수술 치료 방법은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뇌출혈이 있으면은 이 부위로 접근하기 위해서 개두, 이 머리뼈를 열고 직접적으로 이 혈종을 끄집어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걸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방법은 채소 침습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머리를 열지 않고 이런 구멍을 천공을 낸 다음에 이 안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피를 흡입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두술보다는 보다 적게 상처를 내고 적게 뇌를 손상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 뇌 혈종 제거술입니다. 네, 있습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혈압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고 약해지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원인 중에 뇌동맥류라든지 모야모야병이라든지 다른 혈관 질환들은 그런 고혈압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꼭 혈압이 있다고 꼭 출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혈압이 없다고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모입니다. 후유증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상태, 그리고 뇌출혈의 부위, 그리고 뇌출혈의 양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뇌출혈의 양이 적거나 그리고 뇌출혈 부위가 조금 안전한 부위, 그리고 오셨을 때 상태가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거의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셨을 때 뇌 CT상에서 뇌출혈량이 많다거나, 그리고 그 출혈 부위가 안 좋은 부위라거나, 그리고 오셨을 때 신경학적 증상, 말을 아예 못한다거나 팔다리 위약이 거의 마비 수준으로 있을 때는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타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라는 게 큰 기압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뇌출혈이 최근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뇌 혈관과 뇌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기뿐만 아니라 어떤 교통수단이든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고 후유증이 거의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정된 상태다 하면은 그렇게 비행기 타는 것을 금할 필요는 없습니다.